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국아파트TV의 한성만 박사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희 한국아파트TV 1년 6개월 만에 광고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인데요. 나눔클림 나성균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 한국아파트TV에서 광고를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계신 저 나눔클림 나성균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나눔클림 업체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자, 대표님. 네. 나눔클림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거 있는 겁니까? 이 네. 회사가요? 저희 업체는 이제 청소 대행 업체인데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다시피 뭐 입주 청소, 내지는 뭐 특수 청소, 그 다음에 뭐 오피스 청소, 뭐 외벽 청소, 이러한 일들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반적인 청소도 있지만 특수 청소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데, 네. 특수 청소라면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공영방송을 보니까 네. 화재 청소, 또 네. 그다음에 이제 화재가 나면 다 전소가 안 되고 일부분만 이렇게 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연기가 이렇게 나가지고 예. 옷에 이렇게 약간 탄내 이렇게 예, 냄새가 나면 그것도 빼주는 그런 청소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런 것도 하시는 건지. 예, 이제 주로 보면 이제 화재 청소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그을음이라 그러죠. 예, 예. 네, 그런 게 그런- 이제 구석구석 들어가다 보면 그게 이제 작은 분진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요. 예.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일반적으로는 힘들고요. 예. 저희들만의 이제 그 노하우든지 장비를 이용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케어해주면 어느 정도 그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잡을 수 있다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특수 청소도 대행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한국 아파트 TV 그 유튜브 채널은 주로 이제 아파트를 많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파트가 되면 새 아파트잖아요. 예, 예. 요즘 뭐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입주 청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입주 청소도 전문적으로 또 하시는 건지. 예, 일차적으로는 아파트가 이제 지어지게 되면 예. 준공청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준공청소를 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준공청소의 상태에서 들어가서 사시기엔 좀 그렇다 보니까 예, 예. 아무래도 좀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예. 더 정밀하게 입주 예. 청소라는 걸 하게 되죠. 아,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팁이 돼서 고객님들이 하시는 것보다는 예. 퀄리티나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예,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나눔클림을 한번 홍보를 해 주십사.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업체는 상호가 나눔 클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랑 같이 깨끗한 세상에서 깨끗함을 누려보자. 그런 취지에서 나눔 클린이라는 이름을 만들었고요. 예. 저희는 입지 청소도 물론 하지만 사무실에 그 오피스 청소를 주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같을 때라든지 끝나고 나면 카페트라든지 아니면 한여름철에 그 에어컨,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미끄러워지기 때문에 바닥 작업, 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염두해 두시고 그런 걸 한번 참조하셔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좀 더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이렇게 첨언을 해보자면 제가 예전에 뭐 대기업 다닐 때 보니까 대기업 사무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넓잖아요. 네. 다 또 이렇게 카페트가 깔려서요, 사무실에요. 네. 그것도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카페트 보니까 예, 막 약간의 그 스팀으로 이렇게 물 청소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예. 그 스팀 청소하고 진공 청소해서 뭐 대규모로 오셔가지고 막 예,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뭐 진드기 제거도 하시고 예, 맞습니다. 소독도 하시는데 그런 것도 하시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런 것도 하시는구나. 만족도가 예.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예. 보시기에 예. 이게 1년이 돼도 카페트 같은 데 그냥 일반 그냥 흡입 청소만 하기 때문에 예. 세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못 하거든요. 그런데 예. 신발을 신고 다니시니까 때라든지 거기에 번식하고 있는 진드기 예. 여러 부분들이 위생상 너무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1년에 최소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해주셔야지 직원분들도 예.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업체에다가 하신 분들은
뭐 1년에 2번, 3번까지도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거의 작년에 했던 분들은 올해도 또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그런, 이제, 카페트 청소를 안 한 회사도 다녀봤고요. 또 한 회사도 다녀봤는데, 카페트 청소를 안 한 회사를 다녔을 때는요, 그 카페트를 걸어가니까 뭐 먼지가 이렇게 싹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햇빛을 딱 받을 때 그 먼지가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카페트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하는 회사를 제가 또 다녀봤잖아요. 저는 대기업을 한 30년 다니다 보니까, 하고 나서 그날 딱 출근하면요, 굉장히 상쾌해요. 예, 맞습니다. 상쾌하고 먼지가 안 나요. 네. 먼지도 안 나고, 보면은 먼지가 있는 카페트하고 청소하고 난 카페트하고는 네. 질적으로 틀리더라고요, 이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상쾌하게 이렇게 근무를 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출근을 하면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네. 없어요. 제가 그거를, 그 청소를 한다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 저도 야근하면서, 야근할 때 보니까 4시에 제가 까지 야근을 했었는데, 그 팀들이, 청소팀들이, 새벽 2시부터 투입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주무실 때 와서, 업무 공백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 고생하신다는 걸 알고 그분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바로 그 나눔클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또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나눔클린 대표이신 나성균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최초로 한국아파트TV에서 협찬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자막을 보시면 나눔클림에 대해서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이 전화번호로 꼭 이렇게 연락해 주시고요. 특히 아파트 입주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또 오래되면, 저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한 15년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여러 군데가 이렇게 지저분한 게 있어요. 뭐 도배장판도 새로 해도 되겠지만 그 한 이후에 또 입주 청소도 해야 되잖아요. 화장실이라든가. 그러면 그런 것도 아마 의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자막에 보는 이 전화번호로 또 전화 주시면 또 많은 이용해 주시면 또 한국 아파트 TV도 좋고요. 나눔클림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광고 홍보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저희 그 나눔클린 대표이신 나성균 대표님을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 방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요,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하다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한남 뉴타운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세밀하게 현재 진행 사항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추가로 한남 뉴타운에 속해 있는 지역이 있죠. 바로 유엔사 부지, 지금 현재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요, 그 한남 뉴타운의 현재 진행 현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남 뉴타운은요, 1구역부터 5구역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지역을 전체 임장활동을 했습니다. 임장활동을 해서 현재 진행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영상까지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설명을 붙여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순서는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지역부터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되냐 보면, 자,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 첫 번째가 한남 상구역입니다. 한남 뉴타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보이는 지역이 바로 한남 상구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순서를 정한 거죠. 그 다음에 빠른 데가 어디일까요? 예, 한남 2구역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한남 4구역이 빠르다. 그 다음에 한남 5구역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한남 1구역인데 1구역은요,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됐는데 다시 부활을 했죠. 1구역이. 그러니까 신속통합에 올해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가장 늦어요. 그래서 속도를 기점으로 제가 순서를 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순차가 아니라 속도 순서로 했다. 그럼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한남 3구역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 한남 뉴타운은 5개 구역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오늘은 3구역 한다고 했죠. 3구역. 근데 3구역을 보니까 한남 뉴타운에서 가장 면적이 큰 구역이 어디냐? 어떻게 보면 대장주죠. 대장주. 대장주가 바로 3구역입니다. 3구역. 3구역이 가장 넓은 지역으로 분포해 있다. 여기가 가장 속도가 빠르고요. 저 관리처분 인가까지 났죠. 지금 2주 끝났고요. 지금 철거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거 중이다. 자, 그 다음에 빠른 데가 어디냐? 2구역입니다. 자, 2구역. 시공사 선정돼 있고요. 현재 2구역이 사업 속도가 그 다음 빠른 사업시 인가도 났습니다. 곧 있으면 관리처분 인가도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고요. 그 다음 빠른 데가 4구역입니다. 예, 4구역 시공사 선정됐죠. 회부 사항은 제가 구역별로 설명할 때 세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5구역. 사업 속도가 빠른 게 4구역 다음에 5구역. 그 다음에 1구역이다. 그리고 기타 번외로 바로 여기 유엔사 부지가 있죠. 자, 유엔사 부지 현재 추진되는 경과까지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구역별로 1, 2, 3, 4, 5 이렇게 있어요. 자, 3구역 5,816세대 이렇게 있죠. 사업시행 인가 언제 났죠? 2019년 3월에 냈어요. 관리처분 인가 벌써 났고요. 자, 이런 지역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3구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현재 저희가 용산을 기점으로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용산공원이에요. 녹색공원이 한 남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용산공원입니다. 굉장히 크죠? 약 90만 평이에요. 90만 평. 요게 현재 보시면 대통령실이 이쪽에 있습니다. 자, 있는데, 그러면 용산은 전체, 지금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용산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전체 용산의 면적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용산은 용산공원을 기점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동과 서로 볼 수 있어요. 동과 서로 나눠집니다. 여기는 서부 이천동, 여기는 동부 이천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주로 보면 여기 이 아파트 보이시죠? 한강을 끼고 있는 이 아파트가 동부 이천동입니다. 자, 동부 이천동이 있는 아파트가 비쌉니까? 서부 이천동에 있는 아파트가 비쌉니까? 시청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쭉 부자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부자들은요, 동쪽에 삽니다. 강남 3구가 서쪽에 있나요? 동쪽에 있나요? 서울을 기점으로 강남 3구가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파트 가격도 서쪽과 동쪽이 있는데 서쪽에 비해서 동쪽의 아파트가 거의 2배 이상 비쌉니다. 예,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남 뉴타운은 어디냐? 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바로 동쪽에 있죠. 요 용산공원을 기점으로 요 그림을 보신 요 내용을 보시면 또 아파트죠. 여기 보시면 바로 요 지역이 한남 뉴타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가.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실 때 한남 3구역은 바로 요 지역이다 보시면 돼요. 요 지역. 요게 한남 3구역이에요. 그 다음에 한남 2구역은요. 바로 여기가 2구역입니다. 2구역. 자, 4구역은요. 여기가 4구역입니다. 그리고 5구역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1구역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아, 바로 보면 여기가 용산구청이거든요. 요게 1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 또 이렇게 고층 빌딩이 보이시죠? 요게 빌딩은 아닙니다. 아파트입니다. 주상복합입니다. 바로 요 지역이 유엔사 부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는 어딘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요 지역 전체를 이렇게 묶어서 한남 뉴타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남 신도시죠. 뉴타운은 우리나라 말로 보면 한남 신도시다. 바로 여기가 재개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위치는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셨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한남 3구역을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평당 분양 얼마죠?
2억 예상합니다. 2억. 평당 분양 2억 예상이에요. 그러면, 박사님, 25평이 50억이라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평당 2억이니까 50억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세요. 예, 그렇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이 아파트가 됐을 때 가치는 25평 기준으로 평당 2억 보면 50억입니다. 50억. 예. 이미 어디죠? 반포. 어디라고 제가 홍보를 해드릴 수 없으니까 어디라고 할게요. 아크 뭐가 있어요? 여기 얼마죠? 34평. 기준으로 60억 넘었다는 언론 다 보셨죠? 그러면 34평이 평당 2억 가려면 얼마가 부족한 거죠? 여기서 8억만 하면 평당 2억이네요. 근데 한강을 북향으로 보는 데가 요렇다는 겁니다. 한강을 북향으로 보는 비율을 갖고 있는데도. 자, 근데 한남 뉴타운은요. 여기 한남 뉴타운이거든요. 이 지역이 한강을 정남향으로 보는 거예요. 정남향. 여기 한남동이고요. 부촌이죠, 부촌. 바로 정남향으로 보는 데가 60억만 하겠냐 이거죠. 제가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제가 예언해 드립니다. 평당 2억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 한번 볼게요. 세부적으로 분석. 자, 한남 뉴타운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가. 자, 이게 한남 뉴타운이고요. 자, 한남 뉴타운의 주변에 뭐가 있죠? 예, 용산공원 90만 평 있죠. 여기에 유엔사 부지 있죠. 수성구 부지 있죠. 제가 5탄 시리즈로 쭉 말씀드리면서 이 평당 분양가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평당 분양가 3구역은 2억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2구역은요. 네, 2구역 조금 올라갑니다. 4구역 평당가 또 올라갑니다. 5구역 또 올라갑니다. 1구역 또 올라갑니다. 유엔사 부지 이 개발 여기가 시초예요, 시초. 자, 가격은요. 속도에 따라 속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가격은 내려간다? 아닙니다. 사업이 늘어지면 늘을수록 가격은 올라갑니다. 왜? 속도가 느리게 되면 그만큼 매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자, 사업성이 없으면 평당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물가도 올라가고 자재값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상승하죠. 인건비가 떨어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평당 분양가는 역사상 내려갔다 안 내려갔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평당 분양가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남 뉴타운에서 가장 싼 구역은 어디죠? 제가 처음 말씀드린 속도가 가장 빠른 한남 3구역이 가장 싸다 보시면 돼요. 나중에 가장 비싼 데는 어딜까요? 한남 1구역이 가장 비쌀 겁니다. 자, 이 속도입니다. 속도. 결국은 속도는 뭐다? 리코로 머니다. 돈이다. 얘기해요. 속도가 빠른 지역은 그만큼 분양가가 저렴한 겁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캠프킨 부지예요. 자, 이 지역이 삼각지죠. 자, 삼각지. 이 지역 어떻다? 토지거래 허가가 다 묶였죠. 일부 지역 여기 묶였고요. 호암동, 동호암동이라고 하죠. 묶였고요. 또 여기 보면 또 묶였고요. 자,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왜 국가가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놨는지 또는 용산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왜 묶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볼 때다. 자, 이거 생각 안 하시고 무조건 용산에 들어왔다가는 큰 코 다친다. 자, 평당 분양가 2억 예상했습니다. 나중에 4년, 5년 후에 제가 말한 이 예언이 맞다면 여러분 저한테 전화 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전화 안 받겠죠. 왜? 네, 저는 이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전화 그때는 못 받습니다. 왜? 그때는 더 큰 부자가 돼 있을 거니까요. 자, 현재가 이렇고 요 주변에 개발이 되고 있다. 자, 요 주변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한남 3구역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서 다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한남 3구역 현장 사진이에요. 현수막에 한남 3구역 도로 폐쇄에 따른 우회도로 안내 2025년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회도로 공사합니다. 그럼 이 지역에 도로가 폐쇄되어 있죠. 폐쇄가 되어 있으면 이 도로를 못 다니겠죠. 그리고 나서 우회도로로 2025년 7월 1일 날 우회도로로 한다. 예, 어디죠?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이네요. 누가?
현대건설. 아, 그러면 현대건설. 한남 3구역이 시공사가 현대건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현수막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다음 또 사진을 보시면, 여기 무슨 사진일까요? 대한민국에서 이슬람 사원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서울에 2군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바로 이태원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이슬람 사원의 정문입니다. 바로 이태원에 있죠.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이슬람 사원이에요. 바로 이 지역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가림막을 해놨죠. 가림막을 해놨을 거예요. 근데 이 옆에 있는 데는 가림막을 안 했네요. 이슬람 사원을 기점으로 이슬람 사원을 정면으로 봤을 때 우측은 3구역입니다. 또 좌측은 2구역입니다. 자, 3구역은 벌써 가림막을 해서 철거 공사를 준비 중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사진이고요. 자, 두 번째 사진. 이슬람 사원을 기점으로 딱 뒤를 돌았습니다. 정문에서 딱 뒤를 돌아서 거기 보면 가장 높은 데거든요. 한남 상구역의 가장 높은 구릉지, 정상 부분이죠. 산으로 보면 정상의 최고 구분 능성에서 본 그 도로입니다. 이게 메인 도로예요. 한남 뉴타운의 메인 도로예요. 이 도로 자체가. 자, 이 도로를 사진을 찍은 겁니다. 쭉 보니까 주차를 이렇게 했어요. 왜 주차를 이렇게 했어요? 여기 전부 이주했습니다. 전부 이주했어요. 상가 다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 바로 앞에 뭐 정문에다 다. 그 다음에 보세요. 다 가림막 설치하려고 다 이렇게 철골 구조물을 해서 설치하고 있는 중이에요. 철거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림막 다 하고 있어요. 요게 좀 특별해서 찍었는데, 여기 보면 무슨 통닭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집 장사 엄청 잘 됐어요. 엄청 잘 됐어요. 제가 왜 이 사진을 찍었냐? 이 통닭 사러 갔었어요. 갔었는데, 제가 여기 한남 상구역이 이 집이 들어간 거는 알았었어요. 알았는데, 아니, 가림막을 쳐 있는 거예요. 아, 통닭을 샀겠어요? 못 샀겠어요? 아, 장사를 안 하니까 못 샀겠죠? 아,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이 맛있는 통닭을 못 먹게 생겼네?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집, 바로 여기서 3구역입니다. 3구역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제 유튜브 보시고 임장활동 해보세요. 그런데 마음 단단히 먹고 임장활동 하셔야 돼요. 걸어서 적어도 2시간 걸립니다. 한 바퀴 다 도시려면요. 엄청 힘듭니다. 한 3,000보 걸릴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13,000보에서 14,000보. 제가 손목 닥터로 측정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13,000보 딱 도니까 손목 닥터 제가 8,000보거든요. 8,000보 딱 하면서 200원 벌었습니다. 딱 나오더라고요. 서울시 사는 사람들은 손목 닥터죠. 바로 전 서울시 주민이기 때문에 손목 닥터를 켜고 저렇게 임장활동을 합니다. 자, 바로 그런 사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죠.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길이 있어요. 언덕이에요. 현대 하이페리온 옆길이에요. 여기가 요 나무 바로 여기 보시면 현대 하이페리온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펜스 쳤네. 여기도 펜스 쳤고 여기도 펜스 쳤습니다. 그래서 벌써 여기 이제 입구를 다 막아버렸어요. 못 들어갑니다. 여기 하이페리온 옆길이에요. 옆길. 자, 이렇게 제가 부분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돼 있죠. 하이페리온 옆에 하이페리온 아파트가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요 지역. 여기가 한남 상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그 언덕, 아까 저 맨 처음에 보여준 산이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돌면 여기 정도의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거예요. 자, 길을 폐쇄했어요. 저도 요 안에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 있는데 제가 못 들어가 보겠죠? 폐쇄를 했으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철거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귀중한 사료 다 임장활동하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여기가 어딜까요? 예, 보광로입니다. 보광로, 우리 중앙로죠. 보광로 쭉 가면 요쪽에 보면은 한강이 보입니다. 다 펜스 쳤죠. 저 한남 상구역이 저 끝에까지 있어요. 다 펜스 쳤어요. 아, 이 좋은 건물. 요 밑에가 예전에 버거킹 있었어요. 가끔 제가 가서 버거킹 먹고 이렇게 콜라도 먹고 했습니다. 자, 여기 네, 이렇게 다 철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펜스 안 쳤죠. 여기는 3구역, 여기는 4구역 되어 있습니다. 4구역은 이주도 안 합니다. 아직. 현재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가서 버거킹 들어가시고 뭐 산부인과 가시면 된다 안 된다 폐쇄했어요. 가시면 안 됩니다. 다 이주했습니다. 자, 다음 사진. 이 건물 보시면 참 추억이 어립니다. 보면
여기에 아주 유명한 식당이 딱 이렇게 있었어요. 요 밑에 1층에. 갈비탕 참 잘하는 집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주했어요. 다 비어있죠? 예, 건물 철거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죠? 철거 구조모 다 철거합니다. 다죠? 곧 있으면 다 철거합니다. 이게 다 없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건물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제 유튜브가 앞으로 지금 이거 100년 되면 이게 유물이 되겠죠? 이 지역이 다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이렇게. 야, 이 사진과 이 동영상 대단한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억을 기리는 그런 장소가. 또 이걸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분이 있어요. 내가 옆에 살았을 텐데 여기 갈비탕 참 맛있게 했었는데 야, 이게 바로 이제 사라지는구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구나 하시겠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 돼 있고요. 자, 이제 한남 3구역 동영상 시청을 하는데 제가 직접 가서 임장 활동하면서 찍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좀 찍었기 때문에 화질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거는 시청자 여러분 양해 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바로 이슬람 사원을 봤을 때 정면입니다. 정면 영상 제가 쭉 가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자, 요 사진을 동영상을 보시면서 오른쪽과 왼쪽이 있어요. 예, 오른쪽과 왼쪽이 있어요. 예, 오른쪽과 왼쪽 다 3구역입니다. 3구역. 이슬람 사원 바로 앞쪽에서 보면 바로 정문 앞쪽에서 보면 약간 2구역이 들어가 있어요. 오른쪽 2구역 들어가 있고 왼쪽은 3구역인데 2구역은 아직 이주를 안 했어요. 다 장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역은 3구역만 제가 동영상으로 찍은 내용입니다. 자, 요 지역은 이제 가장 높은 지역이죠. 높은 지역에서 가림망이 설치되어 있는데, 예. 이제 여기 보시면 집이 어떤 거예요? 이게 서울 시내입니다. 이게 바로 한남동이에요. 한남동.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한남동이 부촌이에요, 여기. 예. 오른쪽은 보광동, 예. 왼쪽은 한남동. 이렇게 돼 있어요. 야, 한남동도 이렇게, 우리가 이는 뭐라죠? 예. 이렇게 빈촌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아시겠죠. 한남동이 다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에요. 빠지면. 이제 여기가 이제 부촌이 되겠죠. 저 이렇게 보면 어떻게 했으면. 제가 여기도 이렇게 촬영하면서 지나가면서, 무섭더라고요. 낮에도 무서워요. 좀비 영화 찍는 것 같아요. 갑자기 누가 확 튀어나올까봐. 좀비가 튀어나와서 갑자기 나를 이렇게 해칠까봐. 겁나요. 근데 제가 밤에도 갔었거든요. 밤에도 촬영했었어요. 근데 밤 촬영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까봐, 밤에 촬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어두워서, 괜히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촬영한 모습을 안 보여드리고 다시 낮에 또 갔던 거예요. 낮에 가서 다시 촬영했던 겁니다. 네, 제가 밤에 촬영하면서 무서웠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저는 무서움 별로 없습니다. 네, 무서움 별로 없는데 혼자 이렇게 걸어가려다 보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네, 무서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든 낮에도 이렇게 무섭습니다. 폐허 같죠. 폐허 같아요. 여기서 전쟁 영화를 찍어도 되는데 지금 빨리 영화사님들, 영화 감독님들 또는 영화 배급사들은 빨리 여기 섭외하셔서 영화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이게 세트장이에요. 세트장. 이거 앞으로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원히 못 보는 이 건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바로 오직, 예, 어디에서 볼수 있어? 한국 아파트 TV에서만, 유튜브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아파트 TV에서. 이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저작권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촬영했으니까. 예, 요거 아무나 가져가면은 저작권에 걸린다, 안 걸린다? 저작권에 걸립니다. 예,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이에요. 이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그리움을 이렇게 특히 이 지역, 누가? 외국인들이. 이슬람 어린 자녀들, 또 이슬람에서 오신 분들은 이 지역에 많이 사셨어요. 그 추억을 막 되살리실 거예요. 예, 또는 우리 미팔군에 근무하신 분도 이 지역에 많은 추억이 어려 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살았는데, 그 집을 바로 찍었네. 예, 이런 생각에 잠기실 거예요. 앞으로 국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미팔군에 근무하셨던 분들도
한국 아파트 TV를 시청하게 되실 거예요. 이제 저희 한국 아파트 TV가 세계로 진출하는 겁니다. 이 한남 뉴타운 하나 가지고요. 세계로 진출합니다. 유럽에 계신 분들, 야, 여기 가서 내가 먹었었는데, 이, 붉은 벽돌집을 보면서, 한국의 그리움을 느끼실 거예요. 한국 유학생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자, 제가 바로 이 중앙로, 중앙로, 바로 맨 꼭대기에 중앙로를 쭉 지금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 여기 보면, 교회 탑이 하나 보입니다. 교회 탑. 어딜까요? 예, 교회 탑이 보이죠? 바로 보광교회입니다. 보광교회. 이 보광교회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철거가 곧 됩니다. 예, 철거 곧 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못 내려갑니다. 더 이상 출입 금지 지역이에요. 출입 금지 지역. 예, 하얀 게 막 난리네요. 예, 만장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야, 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제가 다 이 지역을 샅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었던 겁니다. 예, 좀 오래도록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 보광교회. 여기 도로가 쭉 있으면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주택이 있는데 거기 못 갑니다. 이게 출입 금지라. 여기까지 제가 했고, 이제 그 밑으로 제가 다닐 수 있는, 현재까지 다닐 수 있는, 곧 있으면 출입 정지됩니다. 이 지역은 아예 출입을 못 해요. 지금은 허용이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는 순간에 이 지역은 다닐 수 있다, 없다? 못 다닙니다. 예. 본격적으로 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요. 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이 건물을 보시는 거예요. 자, 요 지역은 이제 보강동이라고 그러는데, 보강동, 바로 요, 그래서 보강로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 보강주민센터로 내려가는 그 길을 제가 촬영했습니다. 지금 쫙 이주해가지고 지금 썰렁하죠. 막, 예? 폐자재 왔다 갔다 하고요. 전부 이거 다 버리고 갔던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다 철거해가지고,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예, 나머지는 쓰레기 소각청으로 가겠죠. 예, 또는 뭐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설 자재를 또 파쇄를 합니다. 파쇄를 해서 건설 자재로도 활용을 하더라고요. 예, 쓸 건 쓰고 또 하고, 또 여기서 철근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철근도 다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예, 또 재활용하고요. 또 여기 보면은 가스관도 다 재활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전봇대 다 없어집니다. 전기 다 차단하고, 또 여기 있는 선들, 예, 전기선 다 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분리수거합니다. 이것도 다 조합해서 다 일괄해서 매각합니다. 이거 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일괄 매각입니다. 고철은 고철대로, 예, 구리는 구리대로, 예, 이렇게 다 취합을 해서 일괄 매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거죠. 자, 건물 붕괴 구역으로 출입금지 보이시죠? 자, 여기 출입금지예요. 예. 여기 출입금지에 들어가셔서 혹시 인사사고 나시면 본인이 책임지셔야 돼요. 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요런 지역을 보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쭉 걸어 다니면서 다 임장 활동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동영상을 다 시청을 하셨고요. 다음은 한남 3구역 진행 현황을 좀 말씀드려 보면, 자, 시공자는 어디? 아까 현수막 설명드렸다시피 시공자는 현대건설로 확정이 돼서 현대건설이 아파트 건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진행사항은 건물 철거를 위한 가림막 설치 중이고요. 일부 부분 철거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일부 철거 시작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현재 단계다. 그러면 철거 다음에 뭐죠? 철거 다음에 착공이죠. 착공입니다. 네, 착공과 동시에 일반 분양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곧 있으면, 그러면 철거하는 기간이 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반 분양이 좀 늦어지겠지만, 제가 여기가 한남 상구에 워낙 넓기 때문에 철거하는 기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냐라고 봐요. 예. 지금부터 철거를 시작한다면, 본격적으로 7월 1일부터 철거를 한다면, 그러면 일반 분양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일반 분양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진행하면, 지금은
한남 3구역이 어떤 상태냐? 관리처분 변경 인가 준비 중입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났는데 왜 관리처분 변경 인가를 또 준비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여기에 세대수가 좀 늘었습니다. 자, 세대수가 늘면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변경 인가를 다시 득해야 됩니다. 현재 관리처분 변경 인가 준비 중이고요. 관리처분 인가가 변경 인가가 나면 조합원들은 다시 관리처분 변경 인가 후 평형 변경 신청을 다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형 변경 신청을 되면 평형 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5년 재당첨 금지가 시작됩니다. 5년 재당첨 시작이 예전에 관리처분 변경 인가가 아니라 그냥 관리처분 인가가 났을 때에 평형 배정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5년인데 그게 다시 무산이 되고요. 원점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관리처분 변경 인가가 만약에 올 12월에 났다면 12월에 평형 배정을 하고 내년 26년도 1, 2월에 평형 배정을 하고 평형 배정이 끝나는 그 시점에 5년 재당첨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시면 다른 지역에 투기가을지구에 투자를 한다면 강남에 투자를 한다면 재당첨에 걸려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남 3구역의 건축 개요를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남 3구역 건축 개요. 자, 정비구역은 여기 보시면요. 38만 6,364제곱미터예요. 평으로 보면 11만 6,875평이네요. 어마어마하죠? 한남 뉴타운 중에서 가장 큰 세대수를 가지고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에 보면 택지 면적은 얼마죠? 평으로 보면 88,807평이네요.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37%, 약 238%네요. 지하 7층에서 지상 22층. 조합원수를 몇 명? 3,857명입니다. 자, 임대주택은 1,100세대를 포함하여 임대주택 비율 몇 프로? 18.37%네요. 약 19%네요. 자, 전체 세대수 5,988세대를 건립합니다. 약 6,000세대죠. 현대건설에서 건립하고요. 자, 여기에 브랜드명은 어떻게 되죠? 한남 DH 한남으로 알려집니다. 근데 여기는요, 한남 뉴타운은 대부분 D로 시작합니다. 더로 시작하거나. 한남 더이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DH 한남. 더 아크로 한남. 어딘지 아시겠죠? 더 아크로. 그거는 제가 나중에 5구역 설명드릴 때 한번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더, D. 이게 D도 원래는 THE, 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DH 한남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역이요. 자, 그리고 한남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전체 개요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전체 개요가 이렇게 됩니다. 용산구 한남동입니다. 686번지 일대고요. 사업 면적을 보시면 평으로 제가 말씀드려보면 11만 6,875평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는 제1종과 제2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포함한 거예요. 여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굉장히 넓은 상업지역을 갖고 있어요. 아까 무슨 통다, 거기가 바로 상업지역이에요. 거기가 준주거지역, 또 근생지역, 상업지역이에요.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한남 3구역에 약 상가가 3,000세대가 탄생이 됩니다. 럭셔리한 상가가 탄생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포함되다 보니까 약 3,000세대의 상가가 탄생되면서 앞으로의 이 이태원과 한남을 주름 잡는 앞으로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이 지역에 한남 뉴타운, 특히 한남 3구역에 많이 오실 것 같아요. 핫플레스로 떠오르는 지역이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서도요. 자, 택지 면적, 도로 있고 공원 있고 공원 면적이 있어요. 이건 그냥 자료 보시고 참조하시고요. 조합원수는 3,857명이고요. 조합원 비율은 78.68%예요. 조합원 비율이 뭐냐? 예, 이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6,000세대의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비율이에요. 일반 분양 많지 않죠. 78%니까 22%예요. 22%만 일반 분양하는데 일반 분양 22%도 안 돼요. 제가 한 8%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조합원들의 1+1이라고 아파트를 두 채를 가져가는 제도가 있어요. 두 채. 2주택을 가져갑니다. 1+1. 그러면 아파트 일반 분양 많지 않아요. 800세대, 와서 700세대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청약통장으로 당첨될 확률이 있다 없다? 없겠죠. 수요의 공급의 규칙이 깨진 겁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아니면 이 지역은 들어올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비구역은 언제죠? 2009년 10월 1일 날 정비구역 구역 지정 고시가 됐어요. 인고의 세월을 거쳤어요. 이거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파신 분들 많죠. 제가 보면 60% 그냥 주인이 바뀌신 것 같아요. 무릎을 치고 통곡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발 그 고통을 인내하셔야 나중에 큰 이득을 본다 보시면 되겠고요. 추진위 승인 언제 났죠? 2010년 8월 11일. 야, 동의율 53.4%로. 조합설 인가 2012년 9월 4일 날 나왔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언제 났죠? 2019년 3월 29일 날 나왔고요. 관리처분 인가 언제 났죠? 2023년 6월 23일 날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서 본격적 이주 시작됐죠. 예, 용적률 237%, 건폐율 60%입니다. 지하 7층부터 지상 22층. 어떤 분이 그래요? 지하 7층까지 판다고요? 어마어마하죠. 여긴 구릉지라요. 지하 7층까지 파야 됩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 층은요, 테라스 하우스입니다. 여기에 한남 더일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아파트가 나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남 더일보다 더 아름다운 아파트가 나올 거예요. 아마 녹시하려는 아파트 여러분이 눈으로 이제 곧 목격이 됩니다. 4년 후에는요. 자, 현대 건설이 짓고요. 여기 보시면 총 세대수,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5,988세대인데 임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4,888세대 분양면적 한번 볼게요. 39제곱미터 32세대, 46제곱미터 32세대, 51제곱미터 10세대, 54제곱미터 26세대, 59제곱미터 25평분정 1717세대, 84제곱미터 1650세대. 주류가 25평과 84네요. 자, 118제곱미터 910세대. 그 다음에 132제곱미터 280세대, 141제곱미터 19세대입니다. 151제곱미터도 있네요. 151제곱미터 212세대. 그래서 전체 488세대. 자, 임대주택은 1100세대예요. 그래서 5,988세대. 자, 여기서 4,888세대 중에 조합원들이 약 4,000세대를 가져가네. 그러면 또 1+1이니까 1+1 제가 대략 따져보니까 한 500세대 됩니다. 아, 그러면 저기 일반 분양이 700세대도 안 되네요. 대략 보면. 네, 그죠? 일반 분양 한 400세대밖에 안 되네, 대략이요. 네, 400세대. 당첨될 확률이 없겠죠? 그러면요. 자, 그리고 이게 바로 조감도입니다. 예, 제가 아까 D 뭐 얘기했죠? DH 뭐 이렇게 했잖아요. DH 한남, 더H 한남, THE. 이게 D라고 얘기를 또 한다면, 예, 이렇게 해서 조감도가 형성이 된다. 이 조감도만 보셔도 굉장히 럭셔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지역, 여기 볼게요. 여기 밑에는 뭐죠? 여기 콜로세움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자, 여기가 바로 상가입니다. 상가. 3,000세대. 야, 여기에 현대에서 현대 백화점을 넣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뭐 지금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합과 현대와 현대건설과 지금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에요. 당초는 현대 백화점을 넣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근데 여기 조금인데 어떻든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이 상가가 앞으로 이 한남 3구역이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가 대장주예요. 속도도 가장 빠르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 가격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평당 2억 안 갈까요? 제가 평당 2억은 무난하게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무나 못 들어오겠죠.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일반 분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현재 한남 3구역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한남 3구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으니 여러분 한번 임장활동을 꼭 한번 해보라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한남 뉴타운 중에 가장 속도가 빠른 한남 3구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 이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철거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남 3구역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분양 물량 별로 없다. 약 400여 세대인데
아마 청약통장으로 당첨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분양가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당 2억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남 3구역 노려보시려면 노려보시는데 조합원이 아니면 한남 3구역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이미 관리처분 인가가 났기 때문에 여기는 전매 제한 지역으로 선포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구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 두 번째로 속도가 빠른 지역 한남 2구역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